안녕하세요 여러분. CK입니다. 드디어 F1 서커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 17라운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의 뜨거운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이번엔 18라운드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또다시 도심 한복판을 질주하는 스트리트 서킷에서 말이죠. 싱가포르 그랑프리 이 레이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F1 머신들이 뿜어내는 폭발적인 엔진 사운드와 도심의 화려한 네온사인 그리고 마천루의 불빛들이 어우러지며 만들어내는 그 장관. 바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독특한 매력을 자랑하는 나이트 레이스로 유명한 곳이죠. 하지만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잔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와 숨막히는 습도가 드라이버들의 체력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그야말로 지옥같은 서킷이기도 하거든요. 일부 드라이버들은 레이스 후 탈수 증상으로 쓰러지기도 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F1 2025 시즌 18라운드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완벽 해부입니다. 서킷 구석구석을 파헤치고 올 시즌 최대 관전 포인트까지 낱낱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싱가포르 그랑프리의 무대인 마리나베이 스트리트 서킷을 살펴볼까요? 이 서킷은 그 이름만으로도 F1 팬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전설적인 트랙입니다. 2008년 역사적인 첫 그랑프리 개최 이후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단순한 레이스를 넘어 F1 캘린더에서 가장 화려하고 스펙타클하며 동시에 가장 도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레이스 중 하나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서킷의 스펙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지는데요. 무려 19개의 코너로 빼곡하게 구성된 이 서킷의 총 길이는 4.94km입니다. 이번 그랑프리에서 드라이버들은 총 62랩 약 306km를 쉴 새 없이 달려야 하죠. 현재 랩 레코드는 2024년 다니엘 리카르도가 작성한 1분 34초 486이고 트랙 레코드는 역시 2024년 랜도 노리스가 세운 1분 29초 525입니다. 과연 올해는 누가 이 기록들을 깨뜨릴까요? 흥미로운 점은 마리나베이 스트리트 서킷의 레이아웃만 보면 5개나 되는 긴 가속 구간 덕분에 꽤 빠른 고속 서킷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착각입니다. 각가속 구간 끝에는 어김없이 날카로운 CK인 코너들이 드라이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국 전체적인 평균 속도는 상당히 느린 편에 속하는 기술형 서킷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복잡하게 얽힌 코너 구성과 좁디좁은 트랙 폭 때문에 추월이 극도로 어려운 서킷 중 하나입니다. 예선 순위가 곧 레이스 결과를 좌우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니죠. 자, 이제 서킷의 핵심 구간들을 하나하나 뜯어볼 시간입니다. 레이스 스타트 직후 드라이버들이 처음 만나게 되는 1번 코너에서 3번 코너로 이어지는 구간. 이곳은 한 번의 호흡으로 완벽하게 통과해야 하는 초고난이도 복합 코너입니다. 1번 코너 진입 시 레이싱 라인을 정확하게 타지 못하면 2번과 3번 코너에서 연쇄적으로 시간을 잃게 되고 최악의 경우 뒤따라오는 경쟁자에게 포지션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시즌 초반 일부 루키 드라이버들이 여기서 대형 사고를 낸 적도 있다죠. 첫 번째 DRS 구간 끝에 위치한 7번 코너는 이 서킷에서 몇 안 되는 추월 가능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드라이버들은 DRS를 최대한 활용해 속도를 끌어올린 후 7번 코너 진입 직전 정확한 지점에서 폭발적인 브레이킹을 감행해야 합니다. 타이밍이 0.1초만 늦어도 런오프 에리어로 직행이고 너무 이르면 뒤에서 따라붙은 라이벌에게 인사이드를 내주게 되죠. 여기서 얼마나 대담하게 늦은 브레이킹을 시도하느냐가 승부의 열쇠입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악명 높은 10번 코너. 바로 싱가포르 슬링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이 코너는 사고 위험도가 극도로 높은 것으로 악명이 자자한 곳입니다. 좁디 좁은 트랙 폭에 급격하게 꺾이는 좌회전 헤어핀이 결합된 이 코너는 그야말로 드라이버들의 악몽이죠. 2008년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처음 개최된 이후 수많은 드라이버들과 팀 책임자들이 이 코너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레이싱이 아니라 러시안 룰렛이다라는 독설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결국 그 압박에 못 이긴 트랙 설계자들이 2013년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단행했습니다. 안전성 향상과 레이스 흐름 개선을 명목으로 10번 코너의 레이아웃을 상당히 간소화한 거죠. 새로운 디자인 덕분에 기술적 난이도는 확실히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 여전히 이 코너에서 정확한 레이싱 라인 선택과 브레이킹 포인트 잡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곧바로 포지션 상실로 이어지니까요. 계속해서 13번 코너를 보겠습니다. 이곳은 상당히 타이트한 헤어핀 코너로 브레이킹 포인트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속수무책으로 코스 이탈하거나 벽과 키스하게 되는 위험천만한 구간입니다. 특히 레이스 후반부 타이어가 저하된 상황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하죠.
13번 코너를 빠져나와 두 번째 DRS 구간을 질주한 후 만나는 14번 코너 역시 추월 시도가 가능한 핫스팟입니다. 여기서 드라이버들은 DRS의 속도 이점을 활용해 14번 코너 진입 전에 대담한 추월을 시도하고 코너를 통과하면서도 최적의 라인을 사수하며 추월을 완성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아슬아슬한 줄타기죠. 14번 코너를 통과한 후 긴 가속 구간을 달리다 만나는 16번 코너는 강력한 제동력이 요구되는 하드 브레이킹 존입니다. 이곳에서 실수하면 즉시 뒤따라오던 경쟁자에게 추월당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드라이버에게 극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순간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7번 코너 역시 충돌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정확한 라인 유지가 생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채널의 시그니처 콘텐츠인 F1 25게임 온보드 영상을 통해 마리나베이 스트리트 서킷을 직접 체험해 보시죠. 화면을 통해서나마 이 스릴 넘치는 서킷을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피트레인을 빠져나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하는 순간 플라잉 랩이 시작됩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죠. 스타트 직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1번 코너 앞에서 정확한 브레이킹 타이밍으로 속도를 줄이고 1번 코너부터 3번 코너까지 마치 물 흐르듯 한 호흡으로 부드럽게 연결하며 통과합니다. 이어서 4번 코너를 지나 짧은 가속 구간에서 얻은 탈출 속도를 최대한 활용해 5번 코너를 통과하죠. 5번 코너를 빠져나온 순간 DRS를 활짝 열고 첫 번째 추월 가는 구간인 7번 코너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7번 코너 진입 직전 강력한 브레이킹으로 속도를 제어하고 탈출 속도에 힘을 빌려 7번 코너를 통과합니다. 바로 이어서 거의 직각에 가까운 우회전 코너인 8번 코너를 날카롭게 통과하고 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만나는 좌회전 직각 코너인 9번 코너까지 연속으로 통과합니다. 9번 코너를 벗어난 머신은 이제 과거의 공포의 대명사였던 10번 싱가포르 슬링 코너를 향해 돌진합니다.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구간을 10번, 11번, 12번 코너까지 매끄럽게 연결하며 통과합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13번 헤어핀을 탈출 속도의 모멘텀을 최대한 유지하며 부드럽게 빠져나옵니다. 다시 DRS를 활짝 열고 직선 구간을 폭주하다가 14번 코너 진입 전 정확한 브레이킹 타이밍으로 속도를 조절한 후 탈출 속도를 활용해 14번 코너를 통과하죠. 14번 코너를 벗어나자마자 즉시 가속 페달을 밟고 15번 코너를 지나 또 다른 주요 추월 포인트인 16번 코너를 향해 달립니다. 강력한 브레이킹이 필수인 16번 코너와 바로 이어지는 17번 코너를 연속으로 통과하며 그대로 풀 스로틀 가속 18번과 19번 코너를 고속으로 휘몰아치듯 통과한 후 피니시 라인을 넘는 순간 완벽한 한 랩이 완성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버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막스 페르스타펜. 그에게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단순한 레이스가 아닙니다. 매우 특별하고도 아픈 의미를 지닌 곳이죠. 왜냐고요? F1 캘린더 전체를 통틀어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우승을 거머쥐지 못한 유일한 서킷이 바로 이 마리나베이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첫 출전 이후 무려 8차례나 이곳에서 레이스를 치렀지만 아직까지 정상에 서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서킷들에서는 거의 무적에 가까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페르스타펜이지만 유독 싱가포르에서만큼은 속수무책이었죠. 그래서 이곳은 여전히 페르스타펜에게 반드시 정복해야 할 진정한 도전. 과제이자 커리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페르스타펜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탈리아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연속 우승을 달성하며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던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에 다시금 발을 걸칠 수 있는 현실적인 위치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물론 통계적으로 보면 그의 우승 확률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변수가 넘쳐나는 싱가포르 그랑프리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약간의 행운만 따라준다면 페르스타펜이 맥라렌 듀오를 훨씬 더 현실적이고 위협적인 포지션에서 압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는 전통적으로 맥라렌 듀오의 강세가 예상되긴 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번 레이스에서도 페르스타펜이 지난 두 그랑프리에서 보여준 그 무시무시한 퍼포먼스를 재현하며 마침내 싱가포르에서의 첫 우승을 따내고 커리어의 빈칸을 채울 수 있을까요? 기대감이 폭발합니다. 자, 이제 맥라렌 이야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지난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맥라렌은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조기에 확정짓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는 반드시 무조건 어떻게든 타이틀을 마무리 지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F1 팬들이 진짜로 주목하는 건 따로 있죠.
바로 맥라렌 팀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내전입니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에서 오스카 피아스트리가 초반에 충격적인 리타이어를 당했지만 랜도 노리스는 겨우 6포인트밖에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확인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바로 피아스트리도 리타이어 할 수 있다는 것. 시즌 내내 놀라울 정도로 안정적인 주행을 펼치며 챔피언십 1순위 후보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던 피아스트리. 하지만 지난 레이스는 그에게도 분명한 약점과 틈이 존재한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리스가 그 결정적인 순간을 정확하게 포착해낸다면 노리스 역시 충분히 드라이버 챔피언십 타이틀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두 맥라렌 드라이버에게 엄청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최근 무서운 기세로 컴백한 페르스타펜이 두 사람을 바짝 압박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맥라렌 듀오 중 한 명이 또다시 예상치 못한 실수나 기계 트러블로 리타이어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챔피언십의 판도는 순식간에 완전한 미궁 속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과연 두 드라이버는 안전 제일주의를 택하며 확실한 포인트를 챙기되 팀 동료와의 경쟁에만 집중하는 소극적인 레이스를 펼칠까요? 아니면 페르스타펜처럼 노리스크 풀푸시 공격적인 레이싱을 감행할까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싱가포르만의 또 하나의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세이프티카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레이스로 악명 높다는 점이죠. 실제로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세이프티카 없이 깨끗하게 끝난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는 트랙 특성상路면이 좁고 장벽과의 간격이 극도로 가까워서 작은 접촉이나 경미한 충돌만 발생해도 즉시 트랙 정리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세이프티카는 곧바로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상위권 4개 팀은 언제든지 세이프티카 상황을 절호의 기회로 활용해 전략을 뒤집고 우승을 노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는 누가 세이프티카 타이밍 덕분에 웃고 누가 울게 될까요? 기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팬 여러분께 중요한 공지를 드립니다.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 이후로는 한동안 한국 팬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하기 매우 어려운 시간대에 레이스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니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즐기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심층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는 레이스 후 더욱 뜨거운 내용으로 가득 찬 싱가포르 그랑프리 리뷰 영상으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